제5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와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 모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관광 안내원 기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처럼 한결같지 못한 경박한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이 조그만 소녀를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다. 이미 말했듯이 기기는 이야기하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기기 자신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기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색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도 하고 영화나 신문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슬그머니 활용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땅 위를 걷는 격이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모모를 만난 다음부터 기기의 이야기는 갑자기 날개를 얻었다. 특히 모모가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면 그의 환상은 봄날의 풀밭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의 주변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제 그는 몇 날, 며칠, 몇 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기발한 착상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왔다. 상상의 나래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어서 기기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어느 날 여행객들이 원형극장을 둘러보러 왔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모모는 조금 떨어진 돌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슈트라파치아 아우구스티나 여왕은 비겁한 부들부들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한 번 부들부들족의 공격을 물리친 여왕은 끊임없이 귀찮게 구는 이들의 공격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족의 크삭소트 락솔루스 왕이 금붕어를 바치지 않으면 쥐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않고 모두 몰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진사숙녀 여러분, 그때 이 나라에서 금붕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한 여행객을 통해서 크삭소트 락솔루스 왕이 다 자라면 황금으로 변하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왕은 이런 희귀한 물건을 꼭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크삭소트 락솔루스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왕은 진짜 금붕어는 침대 밑에 숨기고 여왕에게는 보석으로 치장한 수프 접시에 아기 고래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금붕어가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왕은 보내온 물고기가 너무 커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여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크면 더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금붕어는 금빛을 조금도 띠고 있지 않아서 여왕은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크삭소트 락솔루스 왕의 사신은 물고기가 다 자라야 금으로 변하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의 성장을 절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신의 말을 듣고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안심했습니다. 아기 고래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치웠죠. 하지만 슈트라파치아 여왕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양껏 먹고 뚱뚱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수프 접시는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게 되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슈트라파치와 여왕은 이렇게 말하며 물고기를 목욕탕 욕조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쑥쑥 자랐던지 얼마 안 가서 욕조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여왕님의 수영장으로 옮겼죠. 옮기는 일만 해도 벌써 아주 번거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황소만큼이나 무거웠거든요. 물고기를 옮기다가 한 노예가 미끄러졌는데 글쎄 여왕은 그 불행한 노예를 사자밥으로 던져주려고 명령했지 뭡니까? 물고기는 여왕에게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여왕은 매일 몇 시간이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고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황금을 생각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여왕은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했거든요.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여왕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장은 누구나 따라야 할 원칙으로 공표되었고 노쇠판에 새겨져 모든 공공 건물에 내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왕의 수영장도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슈트라파치와 여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을 짓게 하셨지요.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전에 이 건물은 거대한 원형 수족관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맨 가장자리까지 물이 채워진 이 수족관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몸을 쭉 펴고 헤엄칠 수 있었지요. 여왕은 낮이고 밤이고 저기 보이는 저곳에 몸소 나와서 거대한 물고기가 황금으로 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노예도 친척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물고기를 훔쳐갈까봐 여왕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저기 앉아서 눈도 붙이지 않고 물고기를 지켜보던 여왕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여유와 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황금으로 변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않고 철벅거리며 신나게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슈트라파체와 여왕은 점점 더 나란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부들부들족이 기다렸던 건 바로 그것이지요. 부들부들족은 크삭소토락솔루스 왕의 지휘 아래 마지막 원정을 감행했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쉽게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공격을 막으려는 병사 한 사람 만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백성들은 누가 왕국을 다스리든 어차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마침내 진상을 알게 된 슈트라파치와 여왕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슬프도다. 오, 나는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 말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이 수족관에 몸을 던져 모든 희망을 앗아간 물고기 곁에서 세상을 하직한 건 확실합니다. 크삭소트락솔루스 왕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고래를 잡게 했고 온 국민이 일주일 동안이나 고래구이를 포식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배우셨겠죠? 기기는 이 말을 끝으로 안내를 마쳤다. 깊은 감동을 받은 여행객들은 폐허가 된 원형극장터를 외경심을 갖고 둘러보았다. 다만 한 사람이 미심쩍어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대답이 궁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슈트라파치와 여왕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노이오지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자기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노이오지우스가 어느 때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렇게만 말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행객들은 모두 아주 만족했고 이번 관광은 정말 유익했다. 옛 시대를 그렇게 생생하게 재미있게 설명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했다. 이 대목에서 기기는 공손하게 책모자를 내밀었다. 여행객들은 감동의 대가로 아끼지 않고 돈을 내놓았다. 심지어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까지도 동전 몇 개를 책모자에 던져 넣었다. 더욱이 기기는 모모가 온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적이 없었다. 그는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모모가 청중 가운데 섞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수문이 열리듯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용솟음치며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언젠가 미국에서 여행 온 두 귀부인을 안내했을 때처럼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 기기가 귀부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존경하는 부인, 아름답고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붉은 왕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폭군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일찍이 전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노년에 이르러 미치광이가 되었지요. 부인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미쳐 날뛰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지요.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기존의 세계는 차라리 내버려 두고 아주 참신한 세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크기의 천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집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냇물과 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지요.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엄한 명령에 못 이겨 이 엄청난 작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거대한 천체를 놓을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바로 그 받침대의 폐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만한 크기의 거대하고 둥그런 천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천체가 완성되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쏙 빼닮은 모형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천체를 만드는 데는 아주 많은 재료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 재료를 구할 데로가는 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지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지요. 글쎄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옛 지구에 남아있던 조약돌 하나까지 몽땅 옮겨왔으니까요. 당연히 사람들도 몽땅 새로운 천체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지요. 옛 지구는 다 써버렸거든요.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엄청난 공사를 벌인 보람도 없이 결국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라는 것을 알고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보세요.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도 알아볼 수 있어요. 깔때기처럼 움푹 들어간 이곳은 옛 지구의 표면이 놓여있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 예민한 노부인들은 얼굴이 해쓱해졌다. 한 부인이 물었다. 그러면 그 천체는 어디 있나요?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그 위에 서 계시잖아요. 오늘날의 세계가 바로 새로운 천체예요. 예민한 두 노부인은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기기는 할 일 없이 책모자를 내민 꼴이 되었다. 하지만 기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꼬마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모모가 옛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기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주로 옛 이야기였다. 이야기 속에는 거의 언제나 기기와 모모가 등장했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고 기기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아주 달랐다. 모모는 나직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얘기 하나 해줄래? 좋아. 누구를 얘기할까? 모모랑 기롤라모 얘기가 제일 좋아. 기기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제목은 뭐라고 하지? 요술거울 이야기는 어때? 기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데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 그는 모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모모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단다. 공주는 예쁜 옷을 입고 세상의 저 위쪽 눈 덮인 산꼭대기 무지개색 유리성에서 살고 있었지. 모모공주는 갖고 싶은 건 모두 가질 수 있었어. 최고급 음식만 먹었고 최고로 달콤한 포도주만 마셨지. 비단 침대에서 잤고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았단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공주는 완전히 혼자였어. 공주 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시중을 든 하인들과 시녀들, 개와 고양이와 새들, 심지어는 꽃까지 모두 거울에 비친 상이었거든. 모모공주는 순운으로 만든 커다랗고 둥근 요술 거울을 갖고 있었어. 날마다 공주는 밤에도 낮에도 이 거울을 세상에 내보냈지. 이 커다란 거울은 육지와 바다, 도시와 들판 위에서 둥실 떠다녔어. 거울을 본 사람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저건 달이야 하고 말할 뿐이었지. 요술 거울은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모모공주 앞에 자기가 데려온 거울 속의 상들을 와르르 쏟아놓곤 했어. 그 중에는 예쁜 것, 재미있는 것도 있었지만 미운 것, 지루한 것도 있었지. 공주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는 나머지는 모두 시냇물에 던져버렸단다. 공주가 풀어준 거울의 상들은 내가 생각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의 시냇물을 타고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 우리가 샘물이나 웅덩이에 몸을 굽히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야. 그런데 모모공주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 잊었구나. 공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 적이 없었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그 순간 여느 사람과 똑같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 모모공주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지 않았어. 공주는 많은 거울의 상들과 살면서 즐겁게 놀았고 하나도 불만이 없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요술거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 젊은 왕자의 상이었지. 모모공주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애틋한 그리움 밀려와 꼭 왕자를 만나보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 왕자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몰랐거든. 심지어는 이름도 몰랐으니까 말이야. 달리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공주는 요술거울을 들여다보기로 했어. 공주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요술거울이 내 모습을 왕자님에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거울이 하늘을 떠다닐 때 왕자님이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내 모습을 발견할지도 몰라. 그러면 왕자님은 거울을 따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올 거야. 하고 말이지. 공주는 오랫동안 요술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모습을 담은 거울을 세상에 내보냈단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주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 후 공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곧 얘기해 줄게. 하지만 우선 왕자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왕자의 이름은 기몰라모였고 자기가 창조한 아주 커다란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단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 나라는 과거의 나라도 아니고 현재의 나라도 아니고 언제나 딱 하루 앞선 미래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이름도 내일나라였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자를 깊이 사랑하고 숭배했지. 어느 날 대신들이 내일나라 왕자에게 말했어. 전하,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기롤라모 왕자도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신부감을 고르려고 내일나라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들을 모두 궁정으로 불렀단다. 아가씨들은 왕자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마다 제주껏 치장을 했어. 그런데 아가씨들 틈에 끼어서 마녀가 궁정으로 숨어 들어온 거야. 마녀의 몸속에는 따뜻한 빨간 피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초록색 피가 흐르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마녀는 아주 교모하고 화장을 했거든. 왕자가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커다란 황금 무도실로 들어서자 마녀는 재빨리 주문을 외웠지. 그러자 가련한 기몰라모의 눈에는 마녀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 왕자에게는 마녀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물었지. 마녀는 나직하게 속삭였어. 그럴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롤라모 왕자는 선뜻 대답했단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소. 좋아요. 마녀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어찌나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던지 가엾은 왕자는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단다. 하늘을 떠다니는 둥근 은거울을 1년 동안 쳐다보면 안 돼요. 만약 거울을 보면 그 순간 왕자님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게 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는 오늘나라로 가서 이름 없는 가련한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기롤라모 왕자는 큰 소리로 대답했지. 그것뿐이라면 쉬운 조건이군. 그런데 그동안 모모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왕자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공주는 세상으로 나가서 직접 왕자를 찾기로 했단다. 공주는 곁에 있던 거울의 상들을 모두 풀어주고는 조그맣고 예쁜 슬리퍼를 신고 무지개색 유리성을 나와 눈 덮인 산을 지나 세상으로 내려왔어. 공주는 세상 모든 왕들의 나라를 헤매다 드디어 오늘나라에 오게 되었어. 조그만 슬리퍼가 그동안 다 해져서 공주는 맨발로 다녀야 했지. 하지만 공주의 모습이 담긴 요술 거울은 여전히 하늘 높이 둥실 떠다니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단다. 어느 날 밤에 기놀라모 왕자는 자신의 황금성의 옥상에서 싸늘한 초록색 피가 흐르는 마녀와 체스를 두고 있었어. 그때 왕자의 손등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졌지. 초록색 피가 흐르는 마녀가 말했어. 비가 오려나 봐요. 왕자가 말했어. 아니 그럴 리 없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잖소?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본 왕자는 하늘 높이 떠있는 커다란 은거울을 보게 되었지. 거기서 왕자는 모모공주를 보았어. 공주는 울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왕자의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은 공주의 눈물이었던 거야. 그 순간 왕자는 마녀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지. 마녀가 예쁘지도 않고 몸속에는 차가운 초록색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왕자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모모공주였던 거지. 당신은 약속을 어겼어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초록색 마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어. 꼭 뱀 같았지. 마녀는 기다란 초록색 손가락을 뻗어 기롤라모 왕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매듭을 하나 묶었단다. 왕자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 순간 왕자는 자기가 내일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왕자는 도둑처럼 한밤중에 자기 성을 나와 왕국을 떠났어. 그리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가 오늘나라에 이르렀지.
오늘나라에서 왕자는 이름 없는 가난한 떠돌이로 살아야 했어. 왕자는 자기 이름을 간단히 기기라고 했지. 몸에 지는 것이라고는 요술 거울이 상밖에 없었어. 그 후로 요술 거울은 텅 비게 되었단다. 그동안 모모공주의 예쁜 옷도 너덜너덜해졌어. 공주는 이제 너무 헐렁한 낡은 남자 옷옷에 알록달록 기운 치마를 입고 있었단다. 모모는 옛 원형극장터에 살고 있었어.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 두 사람은 여기서 맞닥뜨렸지. 하지만 모모공주는 내일 나라의 왕자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냥 불쌍한 떠돌이처럼 보였거든. 기기도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지. 하긴 모모는 전혀 공주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똑같이 불행했던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살았지. 이제는 텅 비어버린 은색 요술 거울이 둥실 떠있는 어느 날 밤, 기기는 거울의 상을 꺼내 모모에게 보여주었어. 거울의 상은 흐릿해지고 몹시 구겨져 있었어. 하지만 모모공주는 그것이 저 옛날 자기가 세상으로 보냈던 자신의 상이라는 걸 알아보았고, 가난한 떠돌이 기기가 자신이 그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기롤라모 왕자라는 걸 깨달았지. 공주는 왕자에게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단다. 하지만 기기는 슬퍼하며 머리를 가로저었어. 당신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군요. 내 가슴엔 매듭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거든요. 모모공주는 그 말에 기기의 가슴을 붙잡고 가슴에 묶인 매듭을 간단하게 풀었어. 기롤라모 왕자는 당장 자기가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깨달았지. 왕자는 모모공주의 손을 잡고 내일 나라가 있는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났단다. 기기가 이야기를 마치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모모가 물었다. 훗날 두 사람은 결혼했을까? 그랬을 거야. 먼 훗날에. 두 사람은 그동안에 죽었을까? 기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우연히 알게 됐지만 확실한 얘기야. 요술 거울을 혼자 들여다본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돼. 하지만 둘이서 거울을 보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은 함께 거울을 보았거든. 커다란 은빛 달이 컴컴한 소나무 위로 떠올라 폐허의 돌무더기에 신비스러운 빛을 쏟아부었다. 모모와 기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그 순간이 지속되는 한 자신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임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